휘리릭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청춘을 소개합니다의 파람입니다. 오늘은 6개월 만에 소방 공무원에 붙은 동섭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김동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주 청소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섭 씨는 지금 사회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저는 동섭 씨의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고등학생 때는 지금이랑은 다르게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선생님 말 잘 듣고 모난 행동을 하지 않는 정말 어찌 보면은 재미없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노잼 고등학교를 보내셨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방 공무원을 6개월 만에 합격했으면은 공부도 되게 잘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는 잘 하셨나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네. 제가 그때의 마음가짐이랄까요? 동기부여에 따라서 성적이 변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3학년 때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이 다 달랐어요. 네, 계단식 상승을 이뤄서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 2등급, 4학년 때 1등급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네, 서울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1학년 때는 뭐 그렇다고 쳐도 원래 2, 3학년 되면은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은 공부를 완전히 이제 치열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계속 계단식으로 성적이 이제 상승한 건데 혹시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적 상승을 한 그런 비결이나 약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란 게 정말 쉬운 말이지만 그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또 그게 가장 강한 내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막연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학을 가야 된다는 미래에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나 동기부여가 있지 않아서 실천을 그렇게 옮기지 못했지만 2학년, 3학년에 가까워지면서 대학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내가 어떤 직업을 또 어떤 목표를 이뤄가는 곳인지를 더 피부로 와닿게 되는 순간부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학년 때는 막연하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는 이제 정확하게 좀 한마디로 이제 말을 해서 동기부여가 그럼 어떤 동기부여가 되셨길래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계단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특별히 동기부여가 됐던 날이 있어요. 아, 날이 있어요? 1학년 때 수능 날이었어요. 수능 날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의 수능 날이었는데 그 수능이라는 그 날 하루가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3들을 위해 주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뭐 그냥 10대에 아직 아무도 또 이루지 못한 별거 없는 그냥 평범한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경찰, 소방, 군인분들이 움직이시고 비행기가 이착륙이 늦춰지고 회사도 늦게 출근하고 이렇게 온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그 한 학년을 위해서 맞춰준다는 자체가 너무 소름 끼쳤고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대접을 해주려면은 내가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서 그때부터 공부라는 걸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심오하게 단순하게 이제 수능날 풍경인데 되게 심오한 여러 가지를 느끼셨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나 고등학교 이제 수능날 나를 이제 대접받으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는 동기부여가 조금 이제 좀 작은 것 같은데 혹시 고등학교 때 가졌던 목표라던가 그때도 뭐 소방 공무원이 되고 싶었었나요? 그냥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등학생 당시에는 그냥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수능날을 통해서 또 아까 앞서 말했던 대학이란 것이 어떤 곳인지를 더 체감하고 나서 공부를 교사라는 꿈을 목표로 공부를 해왔었어요. 해왔었는데 이제 그 동기부여가 고3 때는 이제 교사보다는 서울권 대학에 가자라는 초점으로 바뀌게 됐었죠. 근데 교사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서울권 뭐 사범대나 뭐 교대를 가고 싶어 했었던 건가요?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을 가려고 했었고
서울권에서 교대나 사범대학교의 성적을 가기는 살짝 모자랐지만 네.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내키지가 않았어요. 아, 20대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서울이나 환경에서 보내고 싶다. 그렇다면은 교사라는 꿈은 잠시 접어두고 이 서울이라는 환경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해서 네, 서울권 대학을 진학을 먼저 알아보게 됐죠. 그러면은 교사를 목표로 가지게 된 계기를 먼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교사를 목표로 가지게 된 계기는 우선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첫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남자 선생님이 되게 좋았어요. 1학년 담임 때- 선생님이세요? 네네, 담임 아. 선생님이셨고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는 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운이 좋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리고 교육계가 이제 여자 공무원분들, 여자 선생님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남자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으로 만났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었고 그게 제 교사라는 목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남자로서 그래도 여자 담임 선생님이 있으면 하는 그런 초등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이제 오히려 남자 담임 선생님을 가졌다는 걸 복으로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네. 왜요? 여자 담임 선생님은 왜 바라지 않으셨어요? 꼭 여자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남자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도 남자로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수적인 문화라던가 체벌 문화 같은 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 문화를 되게 뭐랄까요 나쁘게 세습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분들의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교육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해주셨고 네. 그런 인과관계를 되게 명확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건 꼭 남자 선생님이라서라기보다는 제가 만난 남자 선생님 분들이 좋았던 분들이라서 제가 남자 선생님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자 선생님이면 또 남자의 마음을 또 이해를 또 많이 해주시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들의 그런 멋있는 모습 때문에 이제 교사를 이제 목표로 한 거가 맞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시작됐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고등학교 때 교대를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서울권 교대나 사범대를 갈 수 있었다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교대나 사범대를 냈을 건가요? 그죠. 성적에 맞춰 갔을 것 같아요. 앞서 교대를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대를 갈 성적까지는 안 됐고요. 네. 제가 정말 교사의 뜻이 있었다면 아마 재수를 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교사에 대한 목표보다는 인서울, 울산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울산이라는 사실 시골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이제 지방, 네.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대한 약간 동경, 약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서울에 대한 동경 이런 것 때문에 교사라는 목표보다는 서울을 가고 싶다라는 목표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인서울을 하셨나요? 네, 저는 다행히도 제 목표를 하던 인서울을 이루게 됐고 네. 그 20살부터 지금 현재 26살까지 서울이라는 환경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얻었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목표가 이제 교사라는 것보다는 서울권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목표가 더 컸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이거를 때 바뀌었죠. 네. 그럼 이거를 이뤄냈을 때 네. 목표를 이뤄냈잖아요, 결국엔. 네네.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그 순간이 가장 좋았어요. 26년간의 세월에서 네네. 그 대학교를 합격했던 순간. 대학교를 합격했던 순간이 저에겐 가장 좋았어요. 그렇게 기뻤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선 네. 10대의 본분이랄까요? 학생이라는 말 자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자라지 않은 10대가 이룰 수 있는 거는 저는 학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10대가 이룰 수 있는 건 학업인데 그 학업은 누가 부모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누구 도움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 공부를 해서 대학 입학이라는 성적의 지표를 만들어냈고 내가 그 입시 원서 요강들을 확인해서 무슨 전략들을 짰으며 그렇게 내 전략대로 흘러갔다. 그리고 뭐 면접이든 아니면 자기소개서든 그 학교에서 나를 뽑을 수 있는 제 어필이랄까요? 그런 걸 통해서 그 학교가 나를 뽑았다. 내가 목표를 이뤘다는 그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이제 26년간 제일 기뻤던 순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26년간 살아오면서 다양한 이제 목표들이 있으셨을 텐데 네네. 이때가 특히 더 기뻤던 이유가 첫 목표를 이뤘었던 거라서 약간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어찌 보면 대학교를 간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20대가 되고 성인이 된다. 이제 10대가 끝나고 20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또 전환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환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건데 그 새로운 문을 내 스스로 열었다라는 의미에서 더 저한테 크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벗어나서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 입성한다. 약간 이런 뿜뿜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울이라는 곳 자체에 제가 20년간 겪어본 적 없는 서울이라는 환경에 새로 발 내딛는다는 것도 굉장히 설렜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26년간 살아왔던 것 중에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대학에 합격했던 순간인데 그러한 목표를 그렇게 가장 기뻤던 목표를 이뤄서 서울로 왔어요. 네네. 서울권 대학교로. 네. 그때 어땠어요? 직접 딱 왔을 때. 우리 주변의 청춘을 소개합니다. 우주청소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사연을 적어서 인스타 DM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리릭!